안녕하세요 여러분. 4강 애니메이션 연출론 파트 2 화면의 영역 두 번째 시간이죠. 3차원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화면에 이제 3차원 영역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3차원 영역은 2차원 영역보다 조금 더 이제 조형적인 면이 강조하게 됩니다. 볼륨 이외에도 투시로 인한 원근법 적용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기본적인 원근법 외에도 수평선, 카메라 앵글로 인한 다중 원근법, 요소, 왜곡, 강조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2차원 영역에서 연장선인 일치, 비례와 함께 중첨으로 인한 형태를 유추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벡터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는 3차원 영역을 깊이와 볼륨, 원근법, 요소, 왜곡과 강조, 그리고 중첩으로 나누어서 강의합니다. 3차원 영역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깊이와 볼륨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2차원 영역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은 지금 A 그림이 이제 선택된 피사계 대상들이죠. 그 화면 안에 여러분들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카메라에 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고 있는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그림처럼 입체적으로 사각형 안에 틀에다가 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이제 B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선택된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나무, 집, 산 이렇게 위치가 되는데요. 자, B는 이거를 일렬적으로 표시해 가지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이제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집,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게 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인 면이 강조가 되고요. 조형적인 면이 강조가 되는 연출법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선택된 화면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무, 집, 산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이 됐죠. 요거는 이제 피사계 심도 혹은 퍼스펙티브 연출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 볼륨과 음성 볼륨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피사체가 나오고 들어가고 기본적인 입체적인 내용이죠. 3D, 3차원 영역. 양성은 밝게, 음성은 어둡거나 혹은 그림자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전부터 이제 볼륨은 눈의 착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마술점으로 생각했던 연출자들도 이런 이유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림 1을 보시면은 양성 볼륨, 그리고 그림 3을 보시면은 음성 볼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양성 볼륨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법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부분 그림자 처리하고 톤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 가지고 이제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는 반면 음성 볼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형태를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음성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역광으로 표현할 때 혹은 해질녘으로 표현할 때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 영화를 보시면은 1917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음성 볼륨을 컷 편집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사용되는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 볼륨을 보시다시피 그림 3으로 보시다시피 약간의 이제 짐작이나 정보를 이제 유추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 보이죠. 그림자로 이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자, 3차원의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원근법입니다. 원근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회화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겠죠. 원근법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림들에서 회화들에서 이제 원근법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에서도 가장 크게 사용되어 있는 경우가 원근법에 해당이 되겠죠. 현대 애니메이션 이제 경우에는 원근법이 적용이 방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레이아웃은 물론 프로덕션 디자인, 배경, 인물 배치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로 이제 기술이 적용되는 매트, 특수효과, 3D 카메라 등으로 이제 새롭게 다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화면은 우리가 보는 눈보다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근법을 가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원근법은 1.2시, 2.2시, 3.2시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는데요. 3.2시에는 이제 다중 투시로 이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중 투시라는 거는 이제 3.1만 있는 게 아니고요. 4, 5, 6, 심하면 이제 6.2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시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화면을 직각으로 이루는 모든 선, 그리고 지평선과 평행하는 모든 선을 하나로 이제 소실점으로 모아가지고 표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연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표현하기 쉬운 연출법에 해당됩니다. 자, 넓은 풍경이나 바다,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 그리고 뭐 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에 많이 쓰는 이 원근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사는 1.2시 원근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출을 하실 때 1.2시를 갖고 있는 풍경, 바다 이런 걸 표현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게 되죠.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은 앞서 공개원분급법하고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1.2시는 소실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시에 이제 레이아웃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림 5는 나무가 일렬적으로 서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담도 일렬적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레이아웃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 6을 보시면 이제 레이아웃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지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요령인데요. 나무가 일렬적으로 간격이 똑같다고 설정을 하시고요. 나무가 이제 끝에 여러분들 가장 멀리 보이는 나무하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하고 그 중간에 있는 나무의 위치를 찾을 때 지금 그림 6처럼 나눠집니다. 선들을 나눠 가지고 가운데 선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세 개의 소실점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찾아낼 때 끝에하고 마지막하고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선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그 다음에 위치를 나무를 이제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나무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 위치에. 그래서 이런 위치는 레이아웃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연출법들입니다. 그래서 풍경이 처리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평선, 수평선들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이제 동화를 하실 때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그 리미티드에 해당되는 거죠. 사이클이 아니고 리미티드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작화할 때 부분만 나눠서 쪼개듯이 작화를 하셔도 이런 연출법이 나오게 되는 경우죠.
자, 2점 투시법으로 가면은 말 그대로 소실점이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7처럼 그 2점 투시법을 갖고 있는 풍경들이죠. 주로 집들이나 인물을 표시할 때 이런 건데요. 약간 왜곡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안렌즈를 쓰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일 때 조금 특수한 경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바깥에 이제 소실점이 생겨지는 경우가 2점 투시법에 해당되는데요. 약간 왜곡되는 경우는 이제 스프리건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극장판이에요. 스프리건이라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이제 왜곡돼 가지고 연출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실점이 양쪽으로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집이 이제 정사각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림 7을 보시면은 소실점들이 화면 바깥에 2개 생기겠죠. 그래서 화면 안에 이 소실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실점을 유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연출법들은 소실점을 바깥에 두는 연출법에 해당되는 거죠. 연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실점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3점 투시법. 요거는 이제 3점 투시는 카메라 위치가 극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사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경우들인데요. 3점 투시는 3점 투시뿐만 아니고 4, 5, 심하면 6까지 보여주는 투시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8에서 해당되는 이제 투시법은 하나, 둘, 셋, 그리고 5개, 6개가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복잡한 원고법이 적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왜곡적인 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60년대, 70년대 일부 판타지 영화들이 자본이 많이 드는 세트 촬영보다는 입체적으로 그린 배경을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3점 투시는 애니메이션에서 황공 촬영이나 바다 아래 혹은 지하에서 카메라가 위치하는 부감이 왜곡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원고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데스카 오사무의 점프, 3D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그리고 아키라, 주토피아 같은 데서 이제 적용된 투시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항공 뷰락을 해가지고 위에서 극단적으로 이제 비행기에서 찍는 정도의 이제 그 투시법이 나오는데, 지금 투시법도 기본적으로 3점을 갖고 있는데요. 더 찾아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까지 이제 투시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3점 투시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투시법들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앵글에 해당되는 카메라 항공 3점 투시에 해당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위에서 극단적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이 투시법이 앞에 보여주는 이 투시법 이것보다는 그림 8보다는 그림 9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많이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3점 투시에 해당되는 연출법들이 화면의 영역들이 이런 그 8과 9에 해당되는 초점법들입니다. 자, 3차원 영역 중에 이제 요소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요소 작용은 실사보다는 애니메이션에서 스타일하고 이제 결합돼 가지고 강조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화면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아예 제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추가보다는 이제 제외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연출 부분에서도 비중은 조금 덜하지만 왜곡과 강조를 기초로 생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과 강조의 기초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경향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연출자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림 10을 보시면은요, 원본과 요소에 적용된 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본에 해당되는 거고요. B는 이제 제외되죠. 선으로만 이제 되고요. C는 이제 스타일이 강조돼 가지고 뭐 다리 부분, 바다, 그리고 먼 산에 있는 배들,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제외가 되죠.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이 강조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요. E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테두리 정도로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소들만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를 요소 연출이라고 합니다. 자,